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직원 단 한 명을 채용하는데 초기 세팅비로만 자그마치 1,000만 원을 써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나요? 와, 당장 미친 듯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감각으로는 절대 납득하기 힘든 숫자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채용의 실패율을 완전히 0%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열쇠이자 심지어 매달 새로운 부가 수익을 물어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든 경영자들이 당장 그 시스템이 도대체 뭔지 알아보려고 아주 혈안이 될 겁니다. 사실 국경을 넘어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 약간 그 크로스보더 HR이라고 하죠? 이게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변수도 너무 많고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역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자료가 더욱 흥미로운 겁니다. 비단 무술이나 체육관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채용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미국 상위 1% 태권도 도장들을 위한 스포츠 101의 파트너십 제안서, 그리고 엘리트 사범 해외 정착 가이드북입니다. 이게 사람을 구하는 단순한 구인구직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심리와 정교한 시스템을 결합해서 글로벌 인력 채용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지 보여주는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네, 이 제안서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의 뼈아픈 실패들을 아주 냉정하게 해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태권도 사범을 해외로 파견하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엄청 많았어요.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군요. 네, 자료를 보시면 2012년하고 2019년에 대학 주도로 대대적인 사범 파견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고 산학협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도 달았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실상 흐지부지 끝나버렸죠.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볼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요? 아니, 대학에서 추천하는 인재라면 이력서상으로는 엄청 훌륭했을 텐데요? 그렇죠. 스펙은 화려했죠. 네, 뭐 대회 입상 경력도 화려하고 태권도 전공자에 막 스펙만 보면 당장 현장에 투입해도 날아다닐 것 같은 엘리트들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력서라는 종이 한 장이 가진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력서는 그 사람의 과거 결과물만 보여줄 뿐이지 현장에 그 고유한 생태계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아, 과거의 결과물과 현장의 적응력은 다르다. 네, 이걸 컴퓨터에 비유해 볼까요? 이력서가 아무리 최고급 사양의 하드웨어 스펙을 자랑하더라도 결국 도장마다 관장님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교육 철학이라는 고유한 운영 체제가 존재합니다. OS 말이죠. 아, 그러니까 윈도우 전용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에 최고급 사양이라고 해서 맥 OS가 깔린 컴퓨터를 덜컥 사다 놓는 격이군요. 조건만 보고 나간 소개팅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떤 미국 도장은 예의범절이랑 규율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도장은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레크레이션 위주의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도장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스펙만 보고 뽑은 엘리트 사범이 막상 도착해서 관장님, 제 방식대로 실전 교육이 위주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날부터 도장은 끔찍한 불협화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드웨어랑 운영체제가 충돌해서 블루 스크린이 떠버리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관장님 입장에서는 뒷목을 잡을 일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교육 철학의 충돌을 넘어서 더 심각한 지뢰밭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네, 비자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학생 비자, 그 F1이나 관광 비자인 에스타로 편법을 써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이건 사실상 불법성 리스크를 떠안고 시한폭탄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지점이 과거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모순의 핵심입니다. 원래 관장님은 도장의 경영 전략을 짜고 수련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집중해야 하는 비즈니스 리더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키워야죠. 그런데 과거 방식에서는 이 리더가 채용 공고를 올리는 인사 담당자부터 비자 서류 챙기는 법무사 역할, 심지어 사범이 도망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감시자 역할까지 홀로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와, 심지어 사범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짐을 싸서 무단 이탈을 해버리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하니까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오늘 이 친구가 출근을 할까 조마조마해야 하고 이민국 직원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가 없죠. 이건 뭐 비즈니스는커녕 현상 유지도 벅차겠는데요. 관장님의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파견 만족도가 고작 25%에서 40% 언저리를 맴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포츠 101은 이 고질적인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과감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오, 과감한 시스템이요? 네, 단순한 인력 매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철저한 맞춤형 선교육을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에 내세운 거죠. 선교육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미국 현지 도장의 관장님으로부터 그 도장만의 교육 철학, 수업 방식,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담긴 영상과 매뉴얼을 먼저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101 플랫폼 내에 오직 그 도장만을 위한 전용 사법 양성 커리큘럼을 세팅하는 겁니다. 와, 그 도장만을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을요? 네. 그리고 파견 후보자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과정을 100% 이수하고 완벽히 숙지해야만 비로소 매칭이 확정됩니다. 아까의 비유를 빌리자면 사범을 미국으로 배송하기 전에 이미 한국 공장에서 그 도장의 맞춤형 OS를 완벽하게 인스톨해서 보내는 거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요. 네, 바로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진짜 훌륭한 하드웨어적 해결책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 맞춤형 커리큘럼을 세팅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맞아요. 1,000만 원이죠. 잠깐만요. 아무리 미국 상위 1% 도장이라도 그렇지 사범 한 명 데려오기 위해 시작부터 1,000만 원을 태워야 한다고요? 일반 체육관 관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 아니야. 그냥 이력서 보고 내가 뽑아서 한 달 고생하며 가르치고 말지. 약간 이런 반발이 당장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전통적인 경영 관점에서는 그 1,000만 원은 순수하게 사라지는 매몰 비용이니까요. 하지만 이 제안서가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오, 어떻게 설득을 하나요? 이들은 2,000만 원을 단순 지출로 끝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수익 창출 무기로 탈바꿈시킵니다. 세팅된 그 교육 자료를 자사의 VOD 플랫폼에 올려서 해당 도장 전용 온라인 아카데미 강좌로 변환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잠깐 직원 교육용 매뉴얼을 찍은 영상을 온라인 강좌로 팔 테니 돈을 내고 보라는 건가요? 솔직히 좀 회의적인데요. 아무리 훌륭한 미국 도장이라지만 그걸 도대체 누가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수요가 있기는 한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동네 체육관 영상이라면 아무도 안 사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도장들은 미국 상위 1%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도장? 네, 수백 명의 수련생을 거느리고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도장의 커리큘럼과 경영 노하우는 이제 막 도장을 차리려는 초보 관장들이나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수많은 사범들에게는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프리미엄 지적 재산권입니다. IP죠? 이 니치마켓의 수요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도장의 영업 비밀을 합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리미엄 VOD 강좌가 탄생하는 셈이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스포츠 101은 이 VOD 강좌 판매 수익의 무려 80%를 해당 관장님에게 쉐어합니다. 80%요? 와, 이건 진짜 판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네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단순히 직원 뽑는 수수료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VOD 콘텐츠 제작 투자금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용이 투자가 되는 구조죠. 시간이 지나면서 강좌가 팔릴 때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건 물론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는 동안에도 내 통장으로 돈이 꽂히는 자동 부가수익 파이프라인으로 진화하는 거잖아요. 네,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구조입니다. 하드웨어의 동기화를 넘어서 경제적인 보상 체계까지 완성한 거죠. 게다가 관장님들을 가장 괴롭혔던 먹튀나 무단 이탈 문제도 아주 강력한 장치로 방어해둡니다. 1년 밀착 케어 방어망 시스템이죠. 맞아요. 그 부분도 자료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갑의 구조로 관장님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매칭이 완료돼서 사범이 미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스포츠 101은 완전히 손을 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당사가 1년간 직접 보관하면서 현지 생활과 업무 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든요. 모니터링까지 해주는군요. 네.
만약 사범이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을 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를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당사가 즉각 개입해서 현지 보호 시스템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본국으로 즉각 소환 절차를 밟아버립니다. 와, 사범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장님 한 분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 기업의 감시망 안에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네요. 관장님은 1,000만 원 투자 한 번으로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된 사범도 얻고 매달 VOD 수익도 올리고 1년 동안 리스크 방어망까지 제공받는 거네요. 완벽한 안전장치죠? 이 정도면 25%였던 만족도가 98%로 수직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결국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시스템의 완벽한 승리네요. 네, 하드웨어의 승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과제요? 아무리 비싼 운영체제를 깔았다고 해도 결국 그걸 현장에서 실행하는 건 감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완벽하게 교육받은 사범이라도 막상 미국 텍사스 한복판에 뚝 떨어지면 결국 한 명의 외로운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외로움과 고립감이 찾아오겠군요. 네, 여기서부터는 심리학의 영역, 즉 소프트웨어의 융화 문제가 시작됩니다. 엘리트 사범 초기 정착 지원 가이드북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아, 그래서 이 가이드북의 서두에 인간의 심리를 다룬 내용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이 가이드북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거였어요. 바로 활성화 곡선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외 취업자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해보면 거의 100%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 출국할 때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막상 현지에 도착해서 언어 장벽, 음식, 이런 낯선 문화에 부딪히면서 사기와 업무 효율이 곤두박질치는 깊은 침체기를 겪게 되죠. 바닥을 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HR 분야에서는 문화 충격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닥을 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직률은 치솟고 관장님의 속은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북은 이 우울한 U자형의 문화 충격 곡선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얕게 만들고 투입 직후부터 빠르게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상승 곡선, 즉 활성화 곡선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바로 3단계 쌍방향 온보딩 과정인 거고요. 이 3단계를 하나씩 뜯어보니까 야, 이건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마치 스타트업에서 핵심 공동 창업자를 영입하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입국 전 단계부터 살펴볼까요? 이 시기의 핵심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심리적 안정감의 구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면 출국 전까지 서로 연락을 잘 안 해요. 불안함은 오롯이 사범 개인의 몫이죠. 보통은 알아서 오라고 하죠. 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관장님이 투명하게 계약 조건을 재확인시켜주고 현지 주거 환경이라 도장 주변 사생을 미리 보내주면서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사범 입장에서도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장 문화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기초적인 현지어 인사말을 연습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부터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서로에 대한 신뢰로 바꿔버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 단계, 현지에 도착해서 첫 출근부터 한 달까지 이어지는 진짜 온보딩이 시작됩니다. 아, 저희 이 부분 보고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체육관에서 새로운 알바생이나 사범 뽑으면 첫날 유니폼 하나 툭 던져주고 자, 저기 가서 파란띠 아이들 줄부터 세워 하면서 바로 실전 투입시키는 게 완전 국룰 아니었나요? 한국에서는 흔한 풍경이죠. 그런데 가이드북에서는 도장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범님을 위해서 웰컴 키트를 준비하고 오리엔테이션 파티를 열어주라고 권장합니다. 아니, 무술도장에서 웰컴 키트라니요? 무슨 실리콘밸리 IT 기업도 아니고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저 예쁜 상자 하나 주는 것 같지만요. 그 이면에 깔린 심리적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웰컴 키트와 환영식은 사범의 뇌에 강력한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너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도장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소중한 파트너다. 이렇게요. 동기부여의 차원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아, 정서적인 소속감을 심어주는 거군요. 네. 게다가 전담 1:1 멘토를 배정하고 첫 며칠은 직접 수업을 뛰는 대신 충분히 참관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보장하라고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쌍방향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완전히 재설정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의 정점을 찍는 게 마지막 세 번째, 현지 생활 적응 단계입니다. 여기서 도장의 역할은 직장의 상사를 넘어서 거의 지역 가이드이자 보호자로 확장됩니다. 지역 가이드요? 네. 사범님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심지어 동네 병원 위치까지 필수 행정 지원을 밀착해서 도와주라고 요구합니다. 솔직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직원인데 자기 은행 계좌 트는 것까지 사장이 따라가서 챙겨줘야 해? 업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귀찮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불만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북에 담긴 철학은 그 질문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과학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진정한 생활의 자립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최고의 지도력이 발휘된다고요. 생활의 자립과 지도력의 상관관계라? 네, 한번 인간의 인지자원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타지에서 온 사범이 내일 은행에 가서 영어로 더듬거리며 계좌를 터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휴대폰 요금제가 잘못돼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과연 오후 4시에 수십 명의 아이들 앞에 섰을 때 100%의 에너지로 환하게 웃으며 최고의 수업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 불가능하죠. 머릿속 한편에는 온통 생활의 불안함이 꽉 차 있을 테니까요. 결국 수업의 퀄리티는 무조건 떨어지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그 미묘한 에너지의 저하를 귀신같이 눈치챌 겁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도장의 귀찮음을 감수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생활의 불안은 초기에 완전히 잠재워집니다. 그러면 사범의 뇌는 남는 에너지를 오직 수련생들의 교육이라는 본질에 100% 쏟아부을 수 있게 되죠. 에너지를 온전히 업무에 집중하게 되네요. 네, 생활이 안중된 사범은 스스로 지역사회에 당방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취득한 새로운 문화적 통찰력은 다시 도장의 교육 프로그램에 신선한 아이디어로 수혈됩니다. 사범 개인의 각자 도생에 맡겼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선순환의 시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가이드북의 선언문처럼 도장은 사범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사범님은 도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윈윈 파트너십이 완성되는 거네요. 네,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따라온 이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과거에는 관장님이 비자 서류부터 실무 재교육까지 모든 짐을 홀로 다 떠안은 채로 막 스펙만 보고 뽑은 사범과 현장에서 끔찍하게 충돌하면서 25%라는 처참한 만족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포츠 101은 이 고장난 판을 두 가지 무기로 완전히 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이었죠. 출국 전에 운영체제를 100% 동기화하는 선교육, 1,000만 원의 초기 세팅비를 VOD 온라인 강좌로 변환해서 80%의 패시브 인컴을 안겨주는 비즈니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1년 보호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심리학이었습니다. 우울한 문화 충격을 폭발적인 활성화 곡선을 뒤바꾼 거죠. 입국 전에 투명한 소통, 또 웰컴 키트와 멘토링으로 파트너십을 부여하는 온보딩, 그리고 인지적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현지 생활 적응 지원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만족도가 98%까지 치솟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이라고 여겨지던 무술 교육조차도 고도화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과 최신 HR 심리학을 만나면 실패율 0%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스탠다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현재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빈자리를 때우기 위해서 막 스펙만 보고 조건부 매칭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본 태권도장들처럼 서로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장기적 동반 파트너십을 설계하고 계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 무술인 태권도가 이런 디지털 플랫폼과 심리학을 결합해서 완벽하게 세계 시장에 이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건 사람 손맛을 너무 많이 타서 해외 진출은 절대 불가능해 라고 여겼던 또 다른 아날로그 기술들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정통 초밥 장인의 기술이나 한국의 K-뷰티 에스테틱 노하우 혹은 전통 공예 기술 같은 거요. 이런 분야 중에서 이 VOD 동기화와 3단계 온보딩 시스템을 얹어서 세계 시장을 제패할 다음 아이템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여러분만의 기발한 해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분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